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되어서 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그 임원분들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고민 한 달 동안 회의를 몇 번, 참 여러 번 하고요. 만나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줌 회의로 인터넷으로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나온 것을 갖고서 여러분에게 주민분에게 이제 선택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모두 추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몰라서 추정치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감정평가사 업체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추정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나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분이 많은 분이 있죠. 그분들도 쉬운 결정이 아니고요. 또 지분이 적은 분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이 많은 분 덕택에 빌라가 아파트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지분이 적은 분들 덕택에 빌라가 아파트로 가는구나라고 서로 이해해야지 헌집을 새 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게만 불리하고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해서는 재건축을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임원회에서 나온 것이 이 네 가지 일안, 이안, 삼안, 사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안이 조건이 다 다릅니다.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조건이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이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해를 짧게 다시 상기해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오늘부터는. 자, 일단 이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2종 중에서도 7층 지역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층을 짓는다. 그럼 용적률 200%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대를 안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비를 우리가 스스로 내고 돈을 내고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를 무조건 해야 돼요.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20%를 20%만 하면 최고층 10층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을 받고요. 여기는 임대 20%하고 공공기업은 혹은 기부 체납이란 동의어를 씁니다. 이걸 또 10% 줘야 합니다. 이러면은 최고층 15층 되면서 평균 13층이 되면서 용적률은 똑같이 250%를 찾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용적률이겠죠. 그죠? 물론 층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거겠지만 이거 여하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담금이 여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내려가고 향후 가치도 뭐 이거만큼 크게 오르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분담금은 올라가고 향후 가치도 좀 더 오르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셜 믹스 했는데 지금 원래 이것이 법안에 상정만 돼 있을 뿐 아직 법안을 통과를 못했지만 서울시에서 소셜 믹스를 지금 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변수를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여 있죠. 공공기여 토지로 할 건지 임대주택으로 할 건지 여하튼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심의에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두 가지 안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네 가지 안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두 가지, 이런 거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 땅 면적입니다. 우리가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적률 250%라는 것은 이 전체 1,500평에 2.5배만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평수를. 그러니까 이 모든 층들을 다 더하면 3,750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는 250 용적률을 찾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안을 보여드릴 텐데 그게 다 우리가 용적률 250%를 찾아 먹는 걸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셜 믹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세대수의 20%였어요. 세대수의 20%니까 어때요? 50제곱미터짜리 혹은 40제곱미터짜리 조그만 거를 만들어서 세대수를 늘려서 거기서 20%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는 건 이제 유형별, 타입별
세대수의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2제곱미터짜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또 임대 분양 혹은 아니면 조합원용으로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20%를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 크게 아주 많이 불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거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이란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란이라는 것은 아까 임대 아파트 우리가 20%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임대 20%를 하고요. 임대 20%를 이제 15층으로 가는 거 이거 먼저 했구나. 15층 가는 거 전제예요. 임대 20% 15층 하고요. 기부 체납, 즉 공공기여도 10%를 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는 50제곱미터 임의 선정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요게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인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 20% 주고요. 그리고 기부 체납 공공기여도 10%에서 15층이 가능한 조건을 우리가 채우겠다는 얘기죠. 그 이란 이하는 똑같습니다. 이란 이하는. 자, 그런데 이 조건은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하는 뭐냐면 임대 아파트 20% 짓는 걸 소셜 믹스를 적용한 경우예요. 소셜 믹스를 적용한 경우고요. 이건 소셜 믹스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뭐만 한 거예요? 임대 20% 짓고 그 다음에 기부 체납 10%를 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소셜 믹스를 하는 걸 원한다고 그랬죠. 그죠? 임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선호하는 거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소셜 믹스가 없는. 자, 그 다음에 3만 사안은 뭐냐면 4만 사안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임대 20%만 내고 공공기여는 안 하는 경우예요. 최고층 10층으로 250% 용적률을 찾아먹는 아닌데 여기 봐보면 4만이 임대 20%하고요. 그래서 10층만 하겠다는 거죠. 기부채납 공공기여 없고요. 안 하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4만은 소셜 믹스를 하고요. 요거는 소셜 믹스를 안 하는 상태. 알겠죠? 요런 아닙니다.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건 이거겠죠. 이란이라든지 사안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가 되겠죠. 이란 아니면 사안이. 그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분담금 얘기가 나오는데 분담금을 지금 이게 세대마다 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세대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합원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산정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구한 겁니다. 요 데이터는 코리아 UNC에서 만들어줬는데 코리아 UNC에서 거기 이제 기본 데이터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했지만 세대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면 이란을 보겠습니다. 50, 38, 16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4세에 되지 않습니까? 저 9개 동이기죠. 그래서 분담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보면 이 분담금의 기준이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조합원 평균 대지 면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전용 면적 이런 게 아파트 개념 전용 면적이 아니고요. 땅 기준입니다. 땅. 그래서 전체 9개 동의 세대의 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현대타운 가동 402호인데 저는 11.09에 해당됩니다. 11.09 지분율이 말이죠. 지분이 11.09에 해당되는데 그 지분율을 전체 평균 내보면 14.40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평균치에서 우리 집의 분담금을 계산한다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대략적인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 조합원 분양가의 기준은 평당 15층인 경우는 4,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10층인 경우는 4,000만 원. 이것도 여러 방면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재건축하거나 이런 데에 평당 이 정도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마 지금 조합을 설립해서 짓더라도 뭐 한참 뒤에 짓겠죠. 뭐 3년 뒤 정도, 뭐 4년 뒤에 정도 되겠죠.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아마 이거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안부터 보겠습니다. 2안은 임대 20%를 주고요. 그 다음에 15층 하기 위해서 기부 체납 10%도 주는 경우입니다. 요 두 개의 차이점은 이거는 소셜, 그러니까 소셜이라는 건 뭐냐면요. 임대 20% 주는 거에 해당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셜을 믹스를 적용한 거고 소셜 믹스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조합원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7,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7,400만 원입니다. 분담금이 이란이. 그런데 내가 대지 지분이 14.40이 갖고 있는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저는 11.09예요.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차이 나는 만큼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다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7,400만 원에다. 그죠? 자, 그러면 그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경우를. 자, 제가 계산했습니다. 정확히 저희 지분은요, 11.09 아니라 11.086625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올림해서요, 11.09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전체 9개 동의 평균 지분은 14.4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빼면 3.41평 정도 제가 더 내야만이 이만큼 평의 가치만큼을 더 내야지 저는 어디 가는 거예요? 5구형을 가는 겁니다. 5구형을 알겠죠? 그러니까 7,400만 원인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자기 지분이 14.40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어떻게 됩니까? 자, 3.40 곱하기 평당 대지 가치. 지금 전용 면적이 아니고요. 대지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평당 대지 가치가 5,4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 송파구에서 지금 그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5,400만이라는 것도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년, 4년 뒤에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여하튼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하면 1억 7,900만 원이 됩니다. 제가 요 3.31 그 지분에 해당되는 거가 그 다음에 아까 7,400만 원 있었죠? 이렇게 요거 7,400만 원 그죠? 원래 요거를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2억 5,3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15층을 지으면서 임대 20%, 기부 10%를 하고 단 소셜 믹스를 안 하는 경우에 저는 이 정도를 내면 된다라고 대략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하는 뭐냐면 이하는 똑같은 기준에 소셜 믹스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소셜 믹스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건 어때요? 50제곱미터에 19, 11. 그래서 30가구를 지은 거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소셜 믹스를 해서 지금 여기 봐보면 우리가 보세요. 5, 9, 7, 2, 8, 2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세대의 20%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구형 하나. 그죠? 여기 16개 같이 임대 같이 있네요. 17개, 7이 8개, 8이형 4개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을 이렇게 이제 넓은 평수에 여기서는 50제곱미터에만 지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다양한 평수의 임대 물량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기부는 뭐냐면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임대 20% 임대 지었잖아요. 그죠? 임대 물량을 30물량을 지었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삼킬쌤 뭐예요? 여긴 11세대인데 74억. 이건 19세대인데 16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이 19세대를 지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큰 액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기부 10%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부 10%, 기부 체납 10%. 그걸 갖다가 그 액수만큼을 여기서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금이 요거 더하기 또 일반 분양 이거 더하기 해서 이렇게 220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하여튼 이 수치는 다 우리가 맞춘 거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뭐 이제 샘플로 설명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이제 연두색 같은 경우는 다 뭐냐면 우리가 임대 팔았던 액수에서 거기서 10%만큼을 공공기업 기분 체납해야 되는 거 있죠? 요만큼을 뺀 액수들이에요. 이 8채를 팔았는데 우리가 요만큼 수익 본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더 많이 보는데 10%만큼을 빼고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요 파랑색은 뭐냐면 소셜 믹스를 적용해서 그만큼을 제한 액수들입니다. 요 액수들은 수익금은 알겠죠? 자, 그런데 여튼 이하는 지금 15층 똑같으니까 세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40 여기는 147이에요. 총이. 근데 여기는 140C죠. 왜 그랬겠어요? 요 임대 평수에 큰 평수들 짓다 보니까 그죠? 임대로 공간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7세대가 줄어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불리해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 봐보면 5구역만 다른 타입들도요.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자, 원래 평균 14.40에서 자기 지분만큼을 빼서 그죠? 그 차액만큼을 더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안을 보면 자, 5구형일 때 어땠습니까? 아까 2라는 7,400만 원이었죠. 그죠? 분담금이. 그죠? 그러니까 14.40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안 같은 경우는 5구형일 때 얼마예요? 8,290, 8,000 그냥 300 정도라고 할게요. 8,300 정도 분담금이. 자, 그런데 저는 역시 5구형을 갈 건데 5구형보다 이 14.40보다 적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3.31만큼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게 이제 평당 대지 가치가 약간 달라집니다. 5,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면 요 정도 액수가 나오고요. 요 8,300만 원은 뭐예요? 여기 아까 있었던 요거 있죠. 요거 원래 똑같은 14.40 갖고 있을 경우에 요만큼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요걸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나와요? 2억 5,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액수가 약간 늘었죠.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어. 그죠? 왜 늘은 거예요? 소셜 믹스를 우리가 해서 약간 손해를 보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사만 사안을 볼 텐데요. 사만 사안은 뭐였냐면 임대 20%를 주고요. 우리는 요거 이제 이 경우입니다. 임대 20%만 주고 15층 안 하겠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안 하겠다. 우리는 그냥 임대 20%만 주겠다. 그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는 우리 이제 조합원 분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세대는 104세대 다 똑같아요. 104세대 다 똑같습니다. 104세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임대 일반 분양까지 다 하면 142세대가 되고요. 148세대가 돼요. 근데 이상합니다. 여기는 10층이라는데 여기는 148세대가 되고요. 여기 15층인데 어떻게 147세대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 용적률 다 찾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아파트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높게 15층을 지어요. 이게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졌어요. 이렇게 아파트를 졌는데 이게 15층 높이에요. 그런데 10층으로 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러나 어때요? 면적은 세우나 옆으로 누이나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250% 용적률 찾아먹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자, 그러면 이거 봐볼게요. 요 사망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을 안 합니다. 10%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업성이 더 좋겠죠. 그죠? 분담금이 줄겠죠. 여기는 어때요? 와, 만약에 5구형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토지 지분이 14.40이 있었다 그러면은 얼마?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365만 원을 돈을 받고서
50제곱미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14.40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1.09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 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65만 원입니다. 이걸 이제 반올림하면 그냥 400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00.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15층이 아니라 10층으로 되잖아요. 4만4하는 그죠? 그래서 요 평당 대지 가치가 요거보다 좀 여튼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요거 산정은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주변에서 하던 거를 한다는데 요것도 이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요게 이제 5,600만 원 똑같네요. 4만4하니. 그래서 3.30을 이렇게 곱하면 1억 8천이 나옵니다. 1억 8천이.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4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죠? 돌려받는 거였잖아요. 반올림해서 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400만 원을 여기서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빼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하게 되면 1억 8천 100만 원 정도. 1억 8천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는 소셜 믹스를 한 겁니다. 소셜 믹스를. 자, 그다음 이제 사안인데 사안이 돈이 제일 적겠죠. 이거는 어때요? 와우. 분담금을 마이너스 500만 원, 540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냥 이거 그냥 540만 원, 40만 원 빼면 그냥 500이라고 할게요. 500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하고 1억 8,500이 되는데 마이너스 500 하면 1억 8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거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저 한 세대한테는 100만 원 차이인 거죠. 저 한 세대에게는. 그러나 보세요. 지금 이 56세대, 저 한 세대이고 55세대가 있고요. 5구형이 또 7위형 32세대, 8위형 16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다 조금씩 나눠서 다 분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자, 그러면 요 이해됐겠죠? 그럼 여러분들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4.40에서 자기 지분을 빼요. 알겠죠? 그럼 이 값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요런 수치를 곱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저희 집은 뭐를 선호합니다 라는 걸 선정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서 전체 의견을 듣고서 한 가지 안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그 계획안을 내서 연본동의서를 받을 거고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게 그럼 우리가 재건축 때까지 그걸로 계속 갈 거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 상황 따라서, 정책 따라서. 자, 그러면 줄까 말까 하는 서울시와 오세훈 이렇게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그죠?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하시는데 이 서울시와 오세훈 이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줄까 말까, 공공기여를 줄까 말까, 소셜 믹스를 줄까 말까 해서 아주 환장하시겠습니다. 아주 알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볼게요. 여기 서울 풍납동 소규모 재건축 요게 11월 18일 기사가 났었는데 저쪽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방에서 뭐 요거는 아직 뭐 얘기를 안 하던데 풍납동 송파 풍납동이니까 또 저희들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요게 기사인데요. 풍납동 토성초교 북축 소규모 주택 정비. 우리 어떤 분이 소규모 주택 LH 하는 거 우리 이런 거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막 주장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자, 면적을 볼까요? 면적을 와 2만 막 이렇죠? 8만 막 이래요. 풍납이 제일 적네요. 1만이네요. 1만. 우리는 지금 5천도 안 됩니다. 5천 제곱미터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 1만 9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소규모는 우리 소규모 재건축이 말이 소규모지 우리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들입니다. 이거를 자꾸 기대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데 뭐 35층 뭐 한다, 뭐 역세권만 한다.
그런다고 안 돼요. 저희들은요, 그냥 조그만 동네입니다. 동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직접 재봤어요. 풍납동, 조금, 우리 네 가지 안 중에 선택해야 되는 얘기가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 유튜브 닫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풍납동을 재봤더니요, 여기가 240m, 여기가 202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그 지도에서 제가 이걸 잰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가 42m 정도. 이것도 42m도 안 나오겠다. 40m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 기울어져 있고, 여기 끝까지 쟀네, 제가. 40m 정도 나오고요. 이 길이가 127m 정도 나와요. 여기랑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알겠죠? 물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라든지 신통 계획 뭐 이런 걸 지금 바라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하나 더 볼게요. 공공기업 10%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자, 서울시가 줄까 말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제가 서울시 통화 내용을 전에 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공공기업 10%를 오세훈 시장은 하지 말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왜냐하면 건물을 많이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동의율을 높여서 공공기업 10%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 2종 7층에 속해 있는 우리 같은 경우 15층 관련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먼저 나온 얘기고요.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몰라요, 도통.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오늘 12월 20일 날 기사가 난 거예요. 은마 아파트도 오세훈표 재건축 간다. 뭐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뭐 빨리 해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를 보여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러면 이거 신통기획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뭐 여기 동일 31% 충족으로 자 지정 계획들이요. 정비구역 지정 계획 이런 것들이 돼 있거나 이미 충분히 다 돼 있고 큰 사이즈들입니다. 그리고 음마아파트와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성 확대를 두고 공공성 확대가 뭐예요? 임대주택 줘라, 기부채나 패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증가 등을 우려하며 신청을 주저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죠? 우리 여기 현대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했지만 앞서 신청한 단지들의 서울시 주민 설명회 동영상 등이 공유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그 내용이 뭐냐? 공공성은 임대주택 기부채납 확대가 아닌, 즉 지금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같은 거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공공성 정도를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확대 이런 걸 강화하겠다가 아니라 주민 보행 통로 확도 등으로, 즉 그래 주민들이 다니는 길 그 좀 약간 넓혀 이런 정도로 좀 축소하겠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대체하면서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등으로 기존 소셜믹스와 대비됐기 때문이다. 소셜믹스는 뭐야? 이것도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소셜믹스와 대비된다는 얘기. 소셜믹스는 부담되는 건데 이런 임대주택 기부채나 확대가 아닌 이런 것들로 좀 대체하는 그런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신통기획은 우리랑 관련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한테 주는 게 임대주택 기부채납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되게 유리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이지만 그죠? 그래서 공공기여를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 4만 사안이 다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예요. 그죠? 기부채납 안 하는 경우, 그 다음 이거는 15층으로 가는데 기부채납을 10% 해야 되는 경우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는 15층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5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답이 아니라 15층이 조건이 된다. 그죠? 그래서 서울심의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근데 그래 15층이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전체적인 음마아파트 분위기도 그렇고 재건축 분위기가 기부 채널을 안 받는 분위기야. 건물을 높이 올리게 해주는 분위기로 돼요. 만약에 그러면 기부 채널 10%안 하면 지금 이 안에서 요건데 이 10% 연두색을 우리가 돈을 이렇게 줄이지 않고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요 최고 좋은 거겠죠. 이 일 아니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건 누구도 몰라요. 그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안대로 볼 때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한번 선정해 보자는 거예요. 선택을 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분담금이 제일 적은 게 좋아. 그러면 이걸 선택하겠고요. 그죠? 이걸 사안을 선택하겠고. 근데 분담금은 조금 오르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여기서 이걸로 가는데 뭐 1억 정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나중에 종후 가치 재건축을 다 한 다음에 가치로는 1억 이상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원하신다면 이런 걸 또 희망하시고 하실 수 있겠죠. 소셜 믹스를 까지 감안하시면 뭐 이 안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10층으로 갈 거냐 15층으로 갈 거냐를 이런 걸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와 오세훈이 줄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그 뒤에 낮은 집들 있잖아요. 우리 뒤편에 그죠?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그 뒤에가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 없어 안 보여드리지만 풍납도 여기도요. 충분히 노후화된 곳이에요. 알겠죠? 제가 잠깐 뒤에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일부를 잠깐 끊고 2부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